네, 끝장 전략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시장에 대한 명쾌한 분석 그리고 올바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죠.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기대보다 훨씬 좋았던 고용시장 지표 그리고 몇몇 기업들의 놀라운 호조 실적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진단 부탁드립니다. 주말에 고용지표가 나왔는데요. 그 고용지표를 가지고 어제까지 뭐 월스트리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외신 또 국내 언론사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해요. 근데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게 향후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좀 새로운 각도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월 달에 고용 보고서가 딱 나왔습니다. 준비한 자료 보시면 깜짝 놀랐죠. 예. 이게 예상치가 15만 명이었는데요. 46만 3배. 예. 3배 올라왔어요. 놀랍죠.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참여율도 61.9에서 60.8이고요. 노동 정년기 참여율도 82%예요. 근데 이게 시간당 평균임금 나중에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2020년에 최대치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1월 달이 코로나 감염자가 하루 8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하루 80만 명이었는데 고용 신규 일자리 이렇게 많이 잡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어떻게 그렇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신규 고용 수치도 상향을 시킨 거예요. 11월 달 23만 명에서 64만 명, 12월 달 19만 명에서 51만 명. 예. 제가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 의미인가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게 시장이 떨어지기 전에 파월 의장이 자산 시장이 너무 올라가서 사람들이 취직을 안 한다, 취업을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산 시장이 확 떨어지고 분위기가 막 살벌하잖아요. 긴축을 한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1월 달에 오미크론 감염자가 80만 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좋은 현상이긴 해요. 근데 두 번째 자료를 보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자료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1월 달 비고용 지수고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시간당 평균 임금인데 5.70. 네. 전년 대비해서 그러네요. 매월 넘어가죠. 근데 저 보십시오. 2021년 6월 달에 2.0에서 5.70이 올라갔죠. 그러네요. 두배 이상. 1년도 와. 안 돼서. 자, 예.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이거 딱 발표하고 나서요. 2년물 금리가 1.3%, 10년물 금리가 1.9% 떼버리고요. 페드의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4회에서 7회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3월 달에 뭐 어제 애틀란타 연방 총재가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3월 달에 50bp 인상하는 게 지금 7회로 올라가고요. 3월 달 50bp 인상하는 그 가능성이 이거 발표되기 이제 시간당 고용 그 임금하고 고용 지표 발표되기는 14.3이었는데 발표가 나오니까 36.6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 설명 약간만 들어보십시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요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할 건데 요거 나중에 또 얘기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첨단주든 기술주든 실적 아니면 못 간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좀 좋을 거다. 그리고 이제 내고 재주문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건 요거예요.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자산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취직을 안 한다고 하는데 자산시장 빠져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뭐야? 올해 많이 떨어지겠네? 긴축도 많이 하겠네? 빨리 취업을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1월 달에 오미크론이 80만 명이, 코로나가 80만 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아까 임금 상승이 계속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연봉을 받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이제 취업을 하겠어요? 이제는 임금 상승이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라는 인식을 하겠죠.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계속 놀면 안 되겠다. 불안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산이 그렇겠죠. 떨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바로 일을 하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돼야지만 월급을 많이 받는 거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소비도 못 하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꺾일 수 있다라는 반면에 한 4, 5개월 정도 되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임금이 올라간 사람들이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소비를 어떻게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을 상대적으로 좀 덜 완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파월 의장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경제 지표를 보고 나는 긴축의 강도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고용 지표가 이렇게 좋아지게 되면
파월 의장은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네. 상반기에 긴축을 굉장히 어떻게 해요? 세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면 세게 못 하는데 경기가 어느 정도 좋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세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상반기는 긴축 때문에 조금 움츠러들 수도 있지만 하반기가 되면 그래도 한 월급을 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한 5개월, 6개월 받은 다음에 내가 5개월, 6개월 정도 월급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연봉 계약을 하니까 받으면 구매력이 좀 좋아질 수 있잖아요. 좋아지죠. 여기서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자, 내구재 주문 한번 볼까요? 2020년 내구재 주문 차트를 한번 보면 이게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에요. 2020년 6월 달에 피크 찍었죠. 네. 그러다가 그러네요. 2021년 1월 달하고 3월 달에 올랐죠. 네. 지금 못 올라옵니다. 자, 내구재 주문이라는 건 뭡니까? 가전, 컴퓨터, 가구 한 번 사면 2년 동안 안 바꿔요. 네. 그러면 교체 주기가 새로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적어도 2023년 돼야 되죠. 그렇죠. 사람들은 지금 막 신규 가입을 막 해요. 취업도 막 하고. 근데 월급은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나중에 그 월급 받아서 내고제 못 사면 뭐 사겠습니까? 뭐 살까요? 서비스 말고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고제와 관련된 종목은 긴축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서비스와 관련된 거는 한 2, 3개월, 3, 4개월 뒤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소비에 대한 월급이 올라갔던 것 그리고 신규 채용했던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월 달에 긴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시장의 초미의 관심이죠. 왜냐하면 시간당 임금도 굉장히 올라가고 오늘 새벽에 CPI까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파월 의장은 야 지금 일자리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럴 때 긴축 세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 긴축을 하면 미국 증시보다는 아시아 증시가 약하잖아요. 이머징 시장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이 약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 이런 거를 해보면 2월 달은 상대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있는 형태의 흐름이다. 3월 달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분석한 바입니다. 네. 자, 미국 시장의 최근 흐름 그리고 또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 2월 달에는 좀 힘들고 3월부터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고 잠깐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오늘 도표 좀 만드는 거 재미부터 들린가요? 예. 한 번에 보여주기가 아, 되게 또 만들어 좋더라고요. 오셨군요. 네. 예. 월별 시장 및 종목 매매 전략을 좀 만들어 왔어요. 집에서 나름대로는. 보기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아주. 예. 예. 이렇게 네, 예, 딱 일목요연하죠. 들어오네요. 예. 이래야 시청자들이 좀 잘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투자 전략을 보면 2월 달은 제가 변동성 확대 장세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3월 16일, 17일 날 긴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들 50bp 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25bp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3월 16일, 17일까지는 어쩔 수 없이 변동성 장세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묘하게도 3월 달에 이슈를 딱 보니까 FOMC 있네. 중국에 전인대 있네. 그렇죠. 맞습니다. 한국에 대선이 있네. 대선이 다 있어요. 모였잖아요. 네. 그럼 3월 달 되면 불확실성 어떻게 돼요? 해소가 해소되죠. 되잖아요. 끝나죠. 그러니까 3월 달에 진바닥 확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 시장을 한번 보세요. 낙폭 가대주 말고는 수남매 말고는 올라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별로 없죠. 근데 주도 업종이 윤곽이 없단 말이에요. 부재란 말이에요. 2월 달은. 그럼 3월 달 이제 불확실성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다 끝나면 주도 업종이 윤곽이 되겠죠. 그러다가 4월 달, 6월 달 되면 이제 주도 업종이 조금씩 나오면서 아.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죠. 왜? 긴축에 대한 이슈가 없어버리면 이머징 시장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듯 그렇죠. 부각될 수 있잖아요. 그러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러면 2월 달은 좀 쉬어가야 되는데 자 수급 한번 볼까요? 개인의 수급을 좀 보여주면 거래소는 괜찮아요. 거래소는 제가 비교한 차트를 보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66조를 1년 동안 샀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소는 개인들이 지금 1월, 2월 달에 2022년도 주황색이잖아요. 4조 2천억밖에 안 사요. 그래서 괜찮아요. 지금도 코스피 200이 상대적으로 강세잖아요. 근데 문제는 코스닥 안 보세요. 근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압도적으로 사네요. 작년 1년 동안 11조를 샀는데요. 네. 지금 1월 달에 지금 3조 4천억, 오늘 지금 한 4천억 사고 있나요? 네, 오늘 합하면 그렇습니다. 많이 사고 계시죠. 4조 사는 거예요. 네. 예. 근데 더 심각한 건 코스닥 어떤 종목을 사는지 다 봤어요. 도대체 네. 4조를 어떤 종목 살까니까 전부 다 많이 떨어지는 떨어진 종목 사는 거예요. 그렇죠. 게임주들 게임주도 이런 줄 그렇고 많이 사시죠? 기술주도 예. 첨단주도. 개인 투자가들의 그 습성. 이게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리바운딩이 크게 나온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죠. 지금 그런 트렌드가 아닌데. 근데 더 웃기는 건 다음 절 한번 보실게요. 신용장구. 제가 아까 2월 달은 변동성 장세라고 했잖아요. 예. 주도주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근데
1월 19일에서 2월 4일까지 계속적으로 신용잔고가 계속 빠지다가 갑자기 3일 동안 신용잔고가 5천억이 올라옵니다. 저는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지금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로 2월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장이다. 3월달 FOMC나 3월달에 불확실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쏠림 현상을 가거나 왜곡된 수급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3월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지 마라. 그럴 장세가 아니다라는 게 오늘 제 결론입니다. 3월달 되면 어차피 주도주 날 건데 뭐 이렇게 서두르세요? 보고에도 늦지 않는데. 그럼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CPI도 봐야죠. 새벽에 눈 잠 자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한 현명한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월에는 변동성 장세 조금 이어지고 3월에 좀 두조주와 함께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니까 조금은 관망하시면서 3월 시장을 대비를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